홍명보가 대표팀 선수들을 힘들게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으로 코치를 뽑기 위해 다녀오겠다던 홍명보는 정작 코치 선임에는 하루 이틀 정도 짧은 시간만 할애하더니 손흥민을 비롯해 대표팀 주축 선수들을 보기 위해 온 유럽을 돌아다니며 소속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손흥민을 만난 홍명보는 독일로 이동해 하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를 만나고 왔는데요. 홍명보와 만난 뒤 김민재 선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홍명보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프리시즌 도중에 갑작스럽게 홍명보 대한민국 신인 감독의 부름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홍명보는 손흥민을 만난 뒤 다른 곳에 있는 선수들도 모조리 면담하고 돌아가겠다며 독일과 세르비아 등도 앞으로 방문하겠다는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사실 김민재는 이전부터 이런 득대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김민재는 오래전부터 대표팀의 구창과 신참 선수들 사이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잘 쳐하는 헌신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이 들어온 뒤 모든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단 내부 합의 문제에 대하여 감독의 권한이 아니라고 묻박았고 클린스만은 협회가 이런 태도를 가지니 팀 화합은 뒷전이고 매번 출국하며 대표팀 선수단 내 분위기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팀 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김민재 선수는 어마어마한 파부와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재는 당시 나폴리에서 핵심 자원으로 뛰고 있었는데 대표팀에 와서도 모든 것을 짊어지니 지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작년 3월 A매치 당시 우루과이에게 패배를 겪고 김민재는 지금 대표팀은 나에게 너무 버거운 것 같다. 소속팀에만 신경 쓰기에도 난 너무 지치고 힘들다. 이런 책임을 맡는 것이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애도 높이려다긴 했지만 대표팀 내에서 김민재가 맡고 있는 포지션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축구계 관계자들은 민재는 감독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클린스만처럼 모든 것을 방임해보려 하나부터 열까지 만드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다. 라며 축구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지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끝에 탁구게이트 등 큰 사건이 터지고 이런 사건에서 클린스만의 업무 태만이 드러나며 김민재는 모든 선수들이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훗날 없이 그냥 머리 쳐박고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제발 축구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간접적으로 본인의 간절한 바람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명보가 부임하며 김민재에게 또 무거운 짐이 주어졌습니다. 20일 늦은 밤 김민재와 홍명보가 독대했다는 사실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협회 관계자는 홍명보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만났다. 둘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고 홍명보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게 막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대표팀의 중심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들은 홍 감독이 직접 밝힐 것이다라며 홍명보가 대표팀의 중심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최근까지 피해를 본 김민재에게 또다시 요청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불편함을 21일 훈련 후 인터뷰에서 드러났는데요. 김민재는 믹스테존에서 기자에게 한국 감독을 어제 만났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감독님이 오셔서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나도 도울 수 있다면 최대한 돕고 싶지만 지금 나에게 소속팀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어야 내 일을 집중할 수 있다. 라며 아직 대표팀 내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일에 맡긴 것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홍명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대성 항인범들을 만나 또 무거운 짐을 치워주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감독이 감독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팬과 선수들의 근심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홍명보가 이번에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면서 팬들 사이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임 과정부터 이후 인터뷰까지 깔끔했던 것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홍명보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안 좋은 감독 중 하나라는 것인데요. 그는 이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2무 2패를 기록하며 22세기 들어 진행된 월드컵 중 최악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결과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 되지만 홍명보는 2014년 당시 대표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에 정신이 파여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땅명고라는 별명이 붙은 부동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홍명보 부인이 발표된 이후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땅약 78평을 매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발품을 팔던 것이 올 눈에 포착된 것인데요. 4화부터 본인이 직접 여러 차례 근처의 부동산을 찾았고 최종 계획 이런 월드컵 엔트리가 발표된 이후인 5월 15일이었습니다. 당장 흥명고를 본 부동산 중개인이 지금 월드컵 앞둔 이 시간에 이렇게 땅만 풀어 다녀도 괜찮냐라고 했을 정도로 홍명보는 완전히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린 상황이었는데요. 여론은 엔트리 구상할 시간에 열심히 땅 투기나 하고 있었냐? 라고 비판했지만 홍명보는 개인 자유재산에 대한 문제다. 라며 언론의 걱정에 신경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자산에 관련된 문제고 불법도 아니니 토지 매입 자체에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면 다른 팀 감독들은 전부 분석 자료 모아 자료집 만들고 전수했다느라 밤새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상대였던 알제리 대표팀 감독 하이디로비치는 1월부터 한국의 전력에 대하여 모든 것을 집중해서 공부했다라며 K리그 경기대까지 하나하나 챙겨보고 있었는데요. 반면 땅이나 보고 다니던 홍명보는 알제리는 1승 재물이다. 알제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준비되지 않은 팀이다. 라며 아니란 이야기나 하고 있었으니 패배 아니고 홍명보의 개인 재산 증식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홍명보의 땅 매입 사건에 대하여 축구협회에서는 감명이 없이고 계약서에 도장찍으로 1시간 정도 시간 낸 게 전부였다.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표팀 훈련소가 있던 파주시에서 분당구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왕복만 해도 4시간은 죽기 걸리는 장거리로 후회한 코치의 통보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이 땅을 보러 가는 날에는 선수들에게 자율훈련을 시켜놓고 그날 늦은 밤에 들어오셨다. 라며 홍명보가 정말 월드컵을 앞두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오로지 본인만을 위해 행동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축구협회의 감명도 말이 안 되는 게 당연하게도 수억 원대에 달하는 땅을 한 군데 한 번만 두고 구입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즉 주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홍명보는 월드컵을 앞두고 본인의 땅을 계획하기 위해 선수단 관리는 기존으로 밀어놓고 완전히 사적인 일들에만 몰두한 책임이 있는데요. 이런 감독이 다시 한번 대표팀 감독으로 온다는 것은 선수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홍명보의 자격이 또다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명보는 이번에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인터뷰로 예전에 실패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실패의 기억 때문에 도전하는 게 두려웠다. 그 안으로 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를 버렸다. 이제 성은 없다라며 한국 축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홍명보가 2014년에 보여주었던 행동들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한 팬들은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은 홍명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